안녕하세요. 이제 2차식 강의는 아까 앞전에 좀 하다만 이제 충전 관련된 내용, 실런트하고 광중압 레진 그리고 근관 치료에 대해서 또 요즘에 청구 패턴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런트하고 레진은 아마 계속적으로 최근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런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봐드리면 치면열구 전색이라는 건 뭐 치당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령이 좀 제한적으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에 우리가 제1, 2대 구치 교환면이 순수해야 된다는 조건, 기본적인 조건은 다들 뭐 다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년 안에는 또 다시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실런트나 레진부터는 굉장히 아까 충전할 때와는 다르게 간소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행위료 하나만 우리가 청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재료대나 러버댐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돼서 수가가 정해져서 우리가 다 별도로 산정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광중압 보칼 레진이 이제 19년부터 보험 적용이 됐죠. 근데 작년에 우리가 또 광중압 레진과 관련돼서 5월에 또 변경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면, 일단 광중압 보칼 레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와동의 급수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게시판을 보면 지금 나오는 화면처럼 1급은 어디고 2급은 어디고 3급은 어딘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작년 5월 기준은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12세 이하라고 했었는데 5월부터는 만 5세라는 게 하한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게 다르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였고, 3대 고치가 제외됐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4개 치아까지만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기준이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부가적으로 우리가 1개월 전후에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우식성병으로만 관련된 걸로 우리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는 뭐 계속적으로 변경 사항에 대해서 광중압 보칼 레진은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도 계속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동일치아 재충전 기간이라고 해서 이런 충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던 아말감이나 GR 충전은 보통 기본적으로 한번 충전을 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우리가 다시 했을 때는 행위료의 50%밖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중압 보칼 레진을 하면 얘는 재충전 기간이 얼마냐라고 최근에 생겼을 때 많이들 여쭤보셨었죠. 이게 이제 작년에 새로 또 5월부터 생긴 기준이 6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50% 산정할 수 있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제한적으로 동일 부위 재산정할 수 있는 기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나중에 또 점검을 하고 청구를 보내야지 나중에 사후관리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많이 들어본 거는 이렇게 아말감이나 GI,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거 광중압 보칼 레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해가 다 가실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보는 화면처럼 나와 있는 자가중압 보칼 레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도 있었던 항목인데 최근에 요 동일 부위 재산정 기준 때문에 많이들 여쭤봐서, 저 자가중압 보칼 레진은 클리어필 레진이라고 해서 거의 병원에서 사실은 많이 쓰지 않는 레진입니다. 근데 자가중압형 복합 레진이라고 해서 한 종류가 있죠. 그래서 클리어필 레진이라는 상품으로 나온 게 한 종류가 있는데, 얘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3개월 이내를 했다라고 하면 동일 부위에 떼우고 나서 다시 3개월 안에 또 이 클리어필 레진을 가지고 떼웠다라고 하면 50%만 산정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재진 진찰료 산정 기준에 보면 30일 안에 하면 무조건 재진으로 산정한다라는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기준 앞에 붙는 거는 종결이라는 게 반드시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결이 되고 한 달이 넘어가면 이제 다른 치료들을 초진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말감 GI는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초재진 기준에서 한 달이 넘어가지 않아서 무조건 재진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강중압이나 혹은 자가중압형 보칼 레진 같은 경우에는 종료 후에 다시 충치 치료 혹은 아니면 탈락이 돼서 다시 충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초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의해야 될 거는 광중압 보칼 레진은 반드시 그쵸? 우리가 상병명이 우식과 관련된
병경된 상병으로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들 여쭤보는 게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중압 보컬 레진하고 우리가 치아 홈메오기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보컬 레진, 광중압 보컬 레진이 보험이 되기 전에는 치아 홈메오면서 버칼핏에 생긴 충치 치료를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홈메오면서 버칼핏에 생긴 충치를 같이 보험되는 재료로 떼우게 되면 이때는 밑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100% 산정이 가능하고요. 근데 보컬 레진은 아무래도 레진 비용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요때 우리가 그리고 라이트 큐어링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치아 홈메오기 같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홈메오기는 50%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홈메오기를 어떤 재료와 우리가 치아 홈메오기를 하면서 광중압 보컬 레진으로 하는지 홈메오기를 하면서 지아이나 혹은 아말가민 이런 재료로 떼우는지에 따라서 100% 산정하고 50% 산정한다라는 거 각각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연령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12세 이하라고 하면 GI보다는 레진을 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리고 12세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광중압 보컬 레진이 안 되겠죠.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GI나 이런 보험되는 재료로 떼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런 각각의 상황들이 놓여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경우 150 이런 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같은 경우에도 광중압, 실런트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서 좀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면 자동으로 그리고 내역 설명과 이렇게 행위가 50% 들어가게끔 해서 말씀드렸듯이 세팅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클릭 내가 하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그 부위의 인근 처치 버튼 위에서 우클릭하면 지금처럼 설정을 할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해서 하나씩 이런 버튼 만드는 것도 조금 알아두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충전과 관련된 거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근관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관 치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쭉 변경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근관 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횟수라는 게 우리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는 뭐 예전에 더 계속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발수하고 우리가 근관 와동 형성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발수를 하기 위해 신경을 발수라는 거는 신경을 다 빼는 거를 우리가 발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발수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구멍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근관의 구멍을 찾아서 우리가 발수를 할 수 있게끔 오프닝을 하는 걸 근관 와동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와동 형성을 하고 이제 이스타페이션의 이제 발수를 우리가 신경을 빼는 작업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완료된 날에 한해서 한 번만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은 변함없이 똑같고요. 그 다음 확대는 예전에도 2번 산정 가능했던 부분 여전히 2번 가능합니다. 근데 이 확대랑 짝꿍으로 다녀야 되는 게 행위와 그 다음 재료가 하나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2020년 11월부터 근관치료 수가를 좀 보상을 좀 해주기 시작을 했죠. 정부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정말 잘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 만족할 만큼의 근관치료 수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라고 해서 오랜만에 우리가 보험 쪽에서 근관치료 쪽에서 좀 많이 재정을 확보했던 아주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 파일은 기본적으로 한 번만 산정한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때 이제 근관 성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근관 성형은 기간 중에 원래 한 번이었지만 작년 2020년 11월 1일 이후부터는 2번씩 가능하게끔 바뀌었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근관 세척 기준은 뭐 똑같은데 우리가 요때 이제 또 하나 변경된 게 근관장 측정 검사라는 게 아마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바뀐 게 이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근관장 측정 검사 여러 번 많이 하죠. 근관치료 기간 중에 그거를 실제 우리가 근관치료와 관련된 걸 심평원에서 적정치료 뭐 그거 했었었죠. 조사를 그래서 확인을 했었을 때 봤더니 어머 이 병원에서 실제로 근관장 측정 검사를 매번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를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총 기간 중에 3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번밖에 근관장 측정 검사는 할 수가 없었는데 기간 중에 3번 정도가 청구가 가능하게끔 바뀌었고요.
그다음 이제 마무리가 뭐 들어가고 이제 당연히 마무리할 때는 가압근간 충전, 뭐 근간 충전하는 거는 그쵸? 한 번만 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준들은 다 우리가 금액은 뭐 발수는 1근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1근간으로 할 때 4,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 그다음 와동 형성은 5,000원 정도의 가량의 수가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 확대는 3,000원, 뭐 성형도 우리가 3,900원 정도의 이제 수가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2번 정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예전에 또 원장님들은 이런 근관 성형이 사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개원을 해서 진료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관 확대까지는 잘 적으시는데 아직도 이 근관 성형에 대해서 차트에 기록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안 되는 원장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요게 2번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1근간당 3,900원이라고 하면 4근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비용이죠. 근데 이 비용을 2번이나 못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쵸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반드시 성형까지 차트에 꼭 기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뭐 세척의 기준은 똑같이 여러 번 산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근관적 측정 검사도 마찬가지 3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트에 기록을 하고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횟수는 성형이 한 번에서 2번으로 늘어났다. 그다음에 근관장 측정 검사가 우리가 1회에서 또 3회로 늘어났다라는 기준이 가장 크게 바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구를 할 때 처치 버튼 안에 들어갔던 그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관 치료를 뭐 횟수의 만큼 이제 여러 번 하실 수도 있고 지금처럼 4번에 와서 할 수도 있고 3번에 와서 할 수도 있고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사람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들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근관 치료도 2번에, 2-3번에 끝나는 게 요즘의 패턴이기는 하지만 치근단에 염증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여러 번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횟수는 2번만 되는 게 있고 3번 되는 게 있고 1번 되는 게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발수하는 날 보통 요즘에 프로그램이 오스템 임플란트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이 저렇게 확대 성형이 세팅이 되게끔 바뀌어서 나오죠. 그리고 근관장 측정 검사도 마찬가지 아마 기본 세팅이 돼 있는 걸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확대라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확대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확대 성형 이렇게 다 들어가게끔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척을 할 때는 우리가 뭐 세척 과정 없이 그냥 바로 3번에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충전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세척은 기본 뭐 5번 정도는 가능하고 더 길어지는 경우에는 내역 설명을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가압근간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세척할 때도 하시기는 하지만 보통은 3번의 마무리를 요즘에 평균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발수 확대 근충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근관장 측정 검사가 세팅이 되면 다 청구를 하실 수 있게끔 버튼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서 버튼은 이제 세팅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인타임 파일이나 우리가 그 다음 핸드 파일 쓰는 거 뭐 K 파일, 리머, H 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핸드 파일인데, 그래서 파일은 무조건 핸드 파일을 쓰든 나인타임 파일을 쓰든 둘 중에 한 번만 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나인타임 파일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나인타임 파일이 훨씬 비싸니까 나인타임 파일로 청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발수하는 날 하시던 아니면 확대하는 날 하시던 확대가 있는 날 파일은 한번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루에 다 하는 걸 당일 발수 근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수부터 확대, 성형, 근관장 측정 검사, 가압근간 충전까지 행위는 다 이게 비용이 측정이 돼서 당일 발수 근충이라는 항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가적으로 더 청구할 수 있는 건 행위는 없다라고 보셔야 하겠죠. 그래서 바보드 브로치나 혹은 파일, 혹은 뭐 엑스레이가 2장이면 2장, 3장이면 3장 더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금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비용을 한번 총 우리가 근관 치료 횟수에 맞게끔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은 1근관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고 엑스레이는 빼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2일, 3일 해서 한 번에 내원을 해서 우리가 뭐 발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5만 원 정도의 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액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내원을 하게 되면 뭐 저 정도 비용, 세 번째 내용을 했을 때는, 그래서 토탈이 그 세 번에 내원했을 땐 93,000원의 총 비용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근관치료를 두 번에 내원을 했을 때도 우리가 8만 원에 해당하는 총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조금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 앞에 있는 부분은 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는 성형 2번 가능하고, 그다음에 근관장 측정 검사 3번까지 다 포함이 돼서 수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당일 발수 근충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가치 점수가 물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기는 하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현재 반영이 근관 치료에서 업데이트가 된 이 수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당일 발수 근충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반영이 안 된 가격으로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우리가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강조드렸지만 기록 반드시 꼭 남기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근관장 측정 검사할 때 그냥 청구하기 요즘에 바빠서 근관장 측정 검사한 근관당 우리가 몇 미리 나왔다라는 기록을 안 하시고 그냥 청구하시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엔도라는 것도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작년 11월 1일부터 좀 변경된 게, 원래 리엔도라는 거는 엔도가 이미 끝난 치아에 다시 엔도가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발수라는 걸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발수할 때 들어가는 게 원래 근관 와동 형성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안 줬었는데 11월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근관 와동 형성이라는 비용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바뀌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엔도를 할 때는 발수는 들어가지 않지만 발주 대신에 우리가 신경을 빼놨던 부분에 다시 메꿔주는 게 지피콘으로 메꿔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게 이제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라는 항목이죠. 그래서 이 항목부터 이제 확대 성형부터 시작해서 가악 근관 충전까지 가는 거는 기존 근관 치료 방법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발수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엔도 할 때도 우리가 근관 와동 형성 들어가고, 근관장 측정 검사는 기간 중에 3번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성형도 우리가 확대랑 같이 2번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엔도에서 2020년 2월에 또 바뀌었던 부분이 요게 있었죠. 그래서 리엔도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엔도가 끝난 치아는 크라운을 하죠. 그래서 리엔도를 하려고 하면 이 크라운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에 메꿔놨던 거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작년 전에 19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리엔도를 할 때는 제거한다라는 항목이 다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50%로 하라는 그런 산정 기준이 있었지만, 작년 2월 1일부터는 우리가 주되게 이제 치관에 보이는 부분인지 아니면 치근에 있는 건지로 좀 나눠서 구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치관에 있는 거는 우리가 치관에 있는 것끼리 제거를 할 때는, 요때는 우리가 100% 50%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쳐도 치근 안에 있는 거하고 치관에 있는 거하고 제거를 할 때는 각각 다른 걸로 봤기 때문에 100% 다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하나 100%, 50, 50 이렇게 가거나 하나 100, 50 이렇게 가거나 했던 것들이 수복물 크라운 제거하면서 근관된 기존 충전물 제거를 하면 각각 이거는 치관과 치근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100%다 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치근 안에 우리가 치관 부위가 많이 부족해서 포스트를 하나 넣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포스트를 치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박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같이 제거할 때는 우리가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와 포스트 제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할 때는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가 50%다라고 이거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50%로 산정을 하고 나머지는 100%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근관치료 마무리를 하게 되면 제가 앞에서 쭉 청구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청구를 하는 횟수에 맞게끔 청구를 하시려면 반드시 부가적인 꼭 필요한 근거가 되는 차트 기록은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관치료에서 또 많이 빠지는 게 요 근관수 차팅하는 게 많이들 안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에서 세팅된 거 이외에도 뭐 전치 부위라 할지라도 우리가 11번 뭐 21번 한다 하더라도 간혹가다 이근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근관 치료가 들어간 개수만큼 근관수대로 청구가 들어가는 게 근관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관수 차팅하는 거, 그리고 근관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행위들은 꼭 기록에 남겨서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요 근관장 측정 검사가 3번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기록을 하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 기억하고 청구를 하시면 아마 다 청구할 수 있는 보존 파트에 해당이 돼서 주로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만 주의를 하게 되면 요즘에 나도 다른 병원과 못지않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청구하는 병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시 강의도 이렇게 해서 근관 치료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외과 치료로 같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